거의 목적지가 도난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을 통해 손가락 사이에서 조용히 떨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이 매일 당신의 시간, 에너지 및 미래를 빼는 방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 누가 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겉보기에 무해한 일상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우리가 위대한 영웅적인 제스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거의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것에 의해 위조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에 대한 운명, 상황 또는 실수를 비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삶을 훼손하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반성 없이 만들어진 자체 자동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방울이 떨어지는 컨테이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순수한 물 한 방울이라면 그것은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진흙 한 방울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흐려집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작은 제스처는 존재하는 과정을 축적하고 점차적으로 리디렉션합니다. 당신의 길에서 당신을 조용히 피하는 첫 번째 습관은 지연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내가 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발전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남겨진 과제가 아니라 사라질 기회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반복 한 남자를 만났다. 오늘날 그는 빚과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연구는 이것을 즉각적인 사고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고 있으며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교환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후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끊임없는 불만입니다. 불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제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밀레니얼 전통은 그렇지 않다면 누가? 라고 가르칩니다. 즉, 책임을 지는 것이 삶 자체의 명령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상사에 대해 불평을 멈추고 밤의 병렬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인을 보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사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애도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혼돈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가정, 생각 및 재정을 지배할 때 결과는 천천히 침식하는 내부 마모입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후 몇 가지 소지품이 있더라도 매일 아침 조심스럽게 얻었습니다. 그는 당신 안에 질서가 있다면 외부 혼란이 당신을 물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이 징계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자신과 삶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저장소를 연기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배출하거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시간과 힘과 기회를 훔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부 사항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동 조종 장치에 사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휴대전화를 잡고 다른 사람들의 사료를 굴려 같은 길을 따라 같은 대화를 나누고 하루가 끝날 때 같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일 뒤따릅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가 뭐라고 있니?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단순한 승객이 됩니다. 나는 논스톱으로 일한 청년을 만났고 끊임없는 공허에 대해 불평했다. 어느 날 그는 나의 노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보장하고 상황에 대한 인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인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약속을 필터링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고 단일 방식으로 자신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전문가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사물의 의미와 다시 연결하려는 세버트와 같은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휴식은 제어를 반환하고 그와 함께 자신의 목적지를 형성하는 능력을 반환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창문은 항상 더 밝아 보이지만 집 자체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부러움은 기쁨을 소비하고 자신의 가능성에 눈을 멀게 합니다. 나는 그의 작품이 충실한 고객들에 의해 가치가 있었지만 성공적인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점차적으로 자존감을 잃는 장인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을 제한하고 예술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면 주문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 대한 감사는 명확성을 되찾아 주었고 인정이 합쳐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행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표준을 따라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를 강화합니다. 6번째 습관은 멀티태스킹의 잘못된 생산성입니다. 메시지 답변, 소음을 듣고 10개의 탭을 열어두고 아무것도 완료하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캡처하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것을 밝히는 빛의 광선입니다. 내가 만난 마스터는 침묵으로 일했고 한 번의 세부 사항에 집중했으며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내가 뭔가를 하는 동안 나는 단지 그녀를 한다. 현대 철학자들은 이것을 깊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소음이 제거될 때 품질이 커집니다. 필수주의는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덜 볼륨, 더 많은 우수성. 시간을 회복하려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시작하여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7번째 습관은 지식을 절약하고 나중에 지식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조언은 잘못된 길을 갈 때 비쌀 수 있습니다. 나는 같은 사업을 3번 시작한 남자를 만났고 같은 작은 결함으로 파산했습니다. 그가 멘토링에 투자하고 기초를 연구했을 때만 모든 것이 적합했습니다. 그는 나는 알지 못했고 잃어버린 시간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 진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책과 학습은 경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빠른 자유를 되찾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능력은 절대로 평가절하되지 않는 자본입니다. 8번째 습관은 불편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쉬운 것을 선택하고 나중에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의지에서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충동에 인질이 됩니다. 나는 커피 전에 매일 아침 어려운 일을 하기로 결정한 10대를 보았습니다. 먼저 차가운 샤워, 경주, 그리고 1시간의 독서였습니다. 1년 만에 그는 더 중심적이고 자신감 있고 탄력적이었습니다. 끈기와 체계적인 것은 즉각적인 기쁨을 가져오지 않고 폭풍이 흔들리지 않는 캐릭터를 구축합니다. 인생은 모든 사람을 때리지만 저항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타격에서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습관은 무해한 것 같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결정을 피하고 비교는 동기부여의 환상을 제공하고 멀티태스킹은 효율성을 약속하고 학습을 절약하는 것은 신중한 것처럼 보이며 고통을 피하는 것은 자기 간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극, 행동, 즉각적인 보상과 같은 항상 같은 함정입니다. 단계가 변경되지 않으면 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기어가 다르게 작동하도록 단일 요소를 변경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불필요하게 끄고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고 이미 지배적 인기를 지배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큰 빈 공간 대신 작은 어려운 도전을 선택하고 손으로 돌아와서 통제권을 느낄 것입니다. 작은 일일 수정은 궤도를 웅장한 약속보다 훨씬 더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훔치는 9번째 습관은 감사의 부족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만 본 사람. 그것은 증가를 받고 새 집을 사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공허함은 지속됩니다. 나는 단지 불만을 제기한 상인을 만났다. 소수의 고객, 돈이 적다. 심각한 질병이 끝나기 전까지는 걸어 다니고 일할 수 있어서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그의 이익을 즉시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그의 기쁨을 돌려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웰빙 실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등록함으로써 인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인종이 아니며 색깔이 있습니다. 인생은 회색 톤을 잃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10번째 연습, 의미를 연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돈을 버는 다음 목적을 찾을 것입니다. 또는 먼저 청구서를 해결한 다음 실제로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연기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고문이 되는지조차도. 빅토르 프랭클, 빅터 프랭켈은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시연했다. 나는 매일 밤 직장에서 지친 직원을 만났지만
자녀의 교훈을 검토하기 위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처벌이 아니라 귀중한 여정에서 가장 힘든 길로 변합니다. 11번째 연습, 양도 책임. 감정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유죄를 추구합니다. 이웃은 방해가 되고 상사는 지불하지 않으며 정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순간 그들에게 당신의 데스틴의 열쇠를 주십시오. 그만큼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란 청년을 보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는 하인으로 시작하여 마스터의 마스터가 되었으며 몇 년 후 자신의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책임은 그를 자신의 이야기의 소유자로 만들었습니다. 12번째 연습, 중지 방법을 모른다. 현대 세계는 더, 달리기, 도달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휴식 없이 일하고 최고 속도로 살고 에너지가 사라질 때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대답을 제공합니다. 안식일, 사람이 멈추고 숨을 쉬고 다시 연결하는 일주일의 침묵의 날, 할아버지는 항상 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타는 것을 보았지만 잠시 멈춘 사람들은 건강과 선명도를 유지했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이 다시 당신에게 속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조용한 방식으로 운명을 훔칩니다. 그들은 폭풍과 같지 않고 번개처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천천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당신의 힘이 상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눈치채지 못하면 그들은 생명을 막 다른 길로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줄거리를 다시 쓸 기회를 얻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몇 개의 관행이 존재합니까? 어쩌면 당신은 연기하고 있습니까? 불평. 조직이나 목적 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출 수 없습니까? 이 작은 도둑들은 매일 미래의 조각을 가져갑니다. 이제 이 모든 관행을 결합하고 그들이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각각은 무해한 것 같습니다. 불만이 그렇게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떠날 때 지저분한 방이 정말로 삶을 망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형성하십시오. 불만은 정당화를 유치합니다. 정당화는 무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무활동은 혼돈을 생성합니다. 혼돈은 초점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인간을 약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난 그냥 운이 좋지 않다고 말한 이웃을 기억합니다. 급여는 월급에 살았으며 항상 돈을 겪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슬프다. 노년기에는 빛과 빈말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일 운명의 타격으로 파괴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몇 년을 훔친 작은 관행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단순히 살았던 여자를 만났다. 그것은 운이 없었지만 질서, 감사와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그는 비용을 썼다. 토요일에 그는 소음을 끄고 가족을 테이블에 모았습니다. 당신의 집은 항상 켜졌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강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부자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풍부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확인, 소규모 관행은 체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지출을 쓰거나 일찍 일어나는 것과 같은 좋은 것을 재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연기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관행은 설정할 수 있게 되며 결과의 흔적으로 드래그합니다. 이것이 세부 사항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말한 것처럼 처음을 보십시오. 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운명은 밤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해 보이는 선택에 의해 형성되지만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실천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벽돌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궤적을 바꿀 힘이라는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는 것을 방해하는 힘, 무엇이 곱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힘. 반영, 오늘 하나의 연습만 바꾸기 시작했다면 무엇이 될까요? 불평을 중단하시겠습니까? 공간을 정리하시겠습니까? 불필요한 소음을 끄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기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론을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결국 실용적이지 않으면 지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조용히 운명을 훔치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깨질 수 있으며 오늘은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힘을 줄이는 3가지 관행을 적어 두십시오. 불만, 지연 또는 무질서일 수 있습니다. 변명 없이 정직하게 쓰십시오. 연습이 지명되면 그것은 당신의 힘의 절반을 잃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작은 교체품을 선택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불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불만을 변경하십시오. 테이블에 혼란이 있는 경우 적어도 한쪽 구석을 정리하십시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오늘 연기된 작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큰 변화는 최소한의 단계로 태어납니다. 터트. 아이로 스태프, 관심을 보호하십시오. 소음의 원천을 제거하십시오. 독성 뉴스 채널, 밤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습관 또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당신은 실제로 중요한 것에 대한 힘을 회복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감사의 실천을 채택하십시오. 매일 밤, 당신이 감사하는 3가지를 나열하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테이블 위의 빵 조각 또는 바쁜 날 이후 침묵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을 돌려줍니다. 5번째 단계, 자신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만듭니다. 길이나 달리기 없이 1시간의 침묵이더라도. 이 시점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 당신의 진정한 목표, 소음이 끊어진지들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적지는 한 번에 도난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무관한 선택을 통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같은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다. 단계별로 연습을 통해. 각 작은 결정은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킵니다. 고대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처럼 웅장함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최소한 삶을 다시 쓸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징계와 목적의 힘을 잊었습니다. 복구하십시오.